나의 성공을 나눌 사람이 없다. 젊을 적에 작은 성공을 했는데 나눌 사람이 없다. 나의 성공을 알리니까 너무 괴로워졌다. 나의 성공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슬프다. 축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기쁨을 나누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적이 되더라.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간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아는 가장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도 예정에 없이 찾아오는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직업에서는 의사나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대체로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행복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 했다. 다만 교수가 된 친구들은 대체로 직업에 만족해 했다.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던 직업은 금융권에서 일하는 뱅커나 펀드 매니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금융사를 떠나고 싶어 했다. 예술 분야에서 일한 친구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예술 분야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들 한다. 총동문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결국 부유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했다. 친구들이 느끼는 가장 강한 욕구는 수면욕이었다.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섹스나 돈보다 더 중요했다. 어릴 적 가장 많이 부끄러움을 타며 잘 나서지 않던 친구들이 신기하게도 동창회 간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번 동문회를 조직하고 성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일에 사사건건 비판적이었던 젊은 시절의 자기를 부끄러워했다. 소득이나 직장에서의 직책, 승진 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과가 좋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꽤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나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고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던 시절.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던 쪽은 대부분 엄마들이었다.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동창회에서도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었다. 아마도 가장 가깝고 친한 이에게만 아껴서 쓸 수 있게 쟁여놓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또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며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원해서 하는 이혼은 행복해했다. 이혼한 친구들은 대부분 행복해했다. 원치 않은 이혼을 한 친구들은 불행해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친구들은 결혼 후 어느 시점에 부부 관계가 성숙한 관계로 접어드는 계기나 전환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친구는 내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상담을 받던 중에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나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로 아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건 남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며 그 부족한 점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어쩌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부대끼는 부부는 종종 이 간단하고 자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그런데 직업이나 성취와 관계없이 파티나 강연, 토론에서 하게 되는 말에서 찾게 되는 가치는 대체로 보편적인 가치로 수렴하는 것 같다. 사랑, 안식, 지적 자극, 훌륭한 리더십, 지속 가능한 환경, 우정, 안정 같은 것들 말이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이들은 그 결정을 잘한 일이라며 만족해했다.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다. 반대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을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자녀는 대부분 만족을 주었다.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결정에 만족했다. 반면 자녀가 없는 친구들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했다. 자녀가 없어서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도 있었다. 그 친구가 해준 말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나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지난해 여름 숨진 딸의 장례식의 상주로 선 엄마가 나와 동창이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가 미처 꽃 피우지 못하고 살지 못한 나날들에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살아낸 21년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두려워한 적이 있는 이도 있고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이도 있다. 50을 넘기고 보니 더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곧 더 많은 것이 쓰러지고 사라지겠지만 이렇게 함께 있기에 그 또한 치러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60 넘게 살아보니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더라.